6월 3주차 주간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 전력 증강과 북중 러 전략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SIPRI는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단순한 핵 개발 단계를 넘어 실질적 핵전력 운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중 관계가 다시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향후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다탄두와 MIRV,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동 위기 대응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모유에 합의했으나 이란 핵 문제와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과 외교적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이러한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다중 억제, 멀티 디터런스 개념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국제안보 역할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확보, 장거리 타격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산 수출 확대와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ACSA 체결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단순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군수 지원 및 작전 지원 단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활동 증가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국가 안보의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NATO 및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활용한 전략적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중 관계 정상화를 넘어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북한 체제 안정과 전략적 완충지대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핵전력 현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IPRI는 중국이 약 6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이란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도미사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군사기술과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열린 SPIEF 2026에서도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조하였으나 장기전으로 인한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향후에도 북중 러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금주 가장 주목할 변화는 미, 이란, 모유 서명과 북중 러 전략 연대가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전술적 관계에 가까웠다면 현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협력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양 접근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협력은 북한 체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 이란 모유의 지속 가능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 한국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역사 문제, 정책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해 협력의 속도와 범위에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결국 동북아는 한미 일대북 중 러라는 두 개의 전략축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함의입니다. 첫째,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핵 억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러 군사 협력은 북한 재래식 전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체제 안정과 전략적 완충지대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국은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 억제 능력과 총력 방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민방위, 사이버 방어, 우주 자산,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까지 포함하는 국가 총력 방위 개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단순한 남북 대결 구도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과 북중 러 협력이 중첩된 복합 안보 환경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적 대비 태세뿐 아니라 외교, 경제, 기술 정보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